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3장 중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책에는 따로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뉴턴의 운동 법칙 공부할 때 또는 원운동 공부할 때 이렇게 작은 단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책은 중력이 이제 별도의 하나의 단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력은 어떤 이 자연의 기본힘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의 힘이면서 항상 느끼는 힘이죠. 그래서 이 힘을 앞에서도 물론 공부했었죠.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이런 거 할 때 지구 주위에 있는 물체나 지표면에 있는 물체는 항상 중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F는 mg 뭐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구 밖에서 보거나 아니면 태양계나 또는 우주를 볼 때 별과 별 사이에, 그리고 행성과 위성 사이에, 그리고 뭐 인공위성이 받는 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그 위성들의 원운동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원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원리가 이제 13장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죠. 먼저 13-1절에 보시면 뉴턴의 중력 법칙 해놓고 쭉 409페이지로 한번 가봅니다. 409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이 407페이지나 8페이지에 이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읽어보셔야 돼요. 강의 시간에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지나가서 중요한 요점만 우리는 보는 거죠. 409페이지에 보면 13-1식이 바로 뉴턴의 중력 법칙입니다. 바로 이 식이죠. 그래서 거리, 오른쪽 그림처럼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두 입자, 하나는 질량이 M1이고 다른 하나는 질량이 M2예요. 질량이 M1, M2인 두 입자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입자들 사이에서는 중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중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하게 된다. 이게 이제 중력 법칙이 되는 거죠. 바로 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R 제곱분의 G M1 M2.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이 G라고 하는 거고, G를 다른 말로 중력상수 또는 만유인력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 상수는 이 크기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단위는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킬로그램 제곱이에요. 이 단위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느냐면 G만 놓고 나머지 다 이항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F R 제곱 곱해주니까 이제 R 제곱이 되고 M1 M2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M1 M2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G의 단위는 힘의 단위, 거리의 제곱 나누기 질량의 곱, 그래서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킬로그램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을 더 분해해 보면 이렇게 MKS로도 이제 분해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의 제곱 나누기 킬로그램 세컨드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또는 차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힘의 이제 방향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 중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냐면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두 물체를 잇는 이 선, 즉 R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은 2번 쪽으로, 2번은 1번 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R 방향을 여기 이렇게 이제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힘의 크기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단위 벡터 R을 써서 힘의 방향을 이렇게 결정해 주고 있겠죠. 자, 다음으로 중력 법칙은 이 정도로 이제 보고, 다음에 껍질 정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껍질 정리는 뭐냐면, 자, 이렇게 구껍질이 있어요. 공이죠, 공. 공이 있는데 공 밖에 어떤 입자가 있어요. 그럼 공의 질량은 라지 m이고 밖에 있는 입자는 스몰 m이라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은 이 라지 m, 즉 공 껍질의 질량이, 즉 전체 m이 그 중심에 집중되어 있는 하나의 점으로 해석했을 때, 즉 이렇게 점으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나오죠. 이 거리를 이 중력식에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은 거리의 제곱이요. 표면으로부터 입자까지 거리가 아니라 입자 대 입자 사이의 거리, 그 R을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R 제곱분의 G M1 M2의 곱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되는 겁니다. 즉 공껍질과 구껍질 밖에 있는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구껍질과 또 다른 구껍질 생각해 보세요. 한 구껍질이 있고 또 다른 구껍질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역시 중심과 중심 사이에
거리를 이 식에 대입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굿껍질과 굿껍질의 전체 질량을 곱으로 놓고 그대로 계산을 하면 중력이 구해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시험 문제화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그 아래 그림은 다른 걸로 자, 지구와 지표면에 있는 물체 사이, 지구와 지표면에 있는 물체 사이에 중력이 작용할 텐데 거리가 0이니까 중력이 무한대인가? 그게 아니라 이 구는 수많은 굿껍질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 사과는 또는 이 물체는 지표면에 있는 물체는 지구 밖에 있는 거죠, 결국. 그죠? 지구 밖에, 지구 외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질량을 그 중심에 집중된 하나의 점으로 해석을 하고 그럼 지구는 이런 점이 되는 거죠. 라지 M2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물체, 지표면에 있는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할 때 두 물체 사이에, 즉 지구와 물체 사이의 중력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 즉 중심점과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이 경우에는 지구 반지름이 되겠죠. 지구 반지름.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중력 F를 구하면 얼마가 되느냐? RE, 지구 반지름의 제곱, 중력 상수 곱하기 지구의 질량 곱하기 사과 또는 입자의 어떤 물체의 질량. 이래서 구해주면 중력이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또 모양은 구지만 그건 하나의 점으로 해석하면 그 지구 밖에 있는 물체의 그리고 지구와 그 물체 사이의 중력 이걸 구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